부호가 있잖아요. 네. 캐션 마크가 있고, 캐션 마크? 네, 느낌표가 느낌표. 있고. 그 부호는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예, 예. 네. 구구단도 그렇듯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은 참 좀 이상해요. 시간 약속 특히 안 지키는 분들. 뭐가 신용이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좀 못 믿어올 사람 같고. 그럼요. 그래서 그 법의 테두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를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걸 어기기 때문에 이분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아, 자, 함께합니다. 김재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 오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갑돌이는 만 16세 5개월 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갑돌이는 평소에 같은 반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고 때리고 그런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돌이가 을돌이를 많이 폭행을 해가지고 을돌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돌이가 이제 책임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데 책임 능력이란 뭐냐면요. 자기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를 변식할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갑돌이에게 있는지가 첫 번째 문제고요. 갑돌이의 부모가 의돌이에게 그 다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 당연히 부모로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사자가 가해자가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알고 있으면 그런 행동을 할까? 자, 이금혜 선생님. 네.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성장 과정이 빨라서 아마 폭력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 요새 촉법소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성년자 어린애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걔가 이제 정신적으로 어떻게 분별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재로는 모르지만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한 상대방의 피해가 갔을 때는 미성년자보다 부모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 촉법소년이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그거 걔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김은은 씨. 저는 지금 16세가 됐고 고등학생이라 하면은 그 판단 능력이 학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폭행을 하고 상대 선수 학생한테 피해를 주었을 때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학생하고 부모하고 같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 부모 다 책임이 있다. 네, 전승희 씨. 네. 그런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네. 우리 아들은 정말 그 아주 모범적인 아주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아니 폭행을 하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잘못을 인지한다. 그렇죠. 잘못을 인지하면서도 그거는 반복 상습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부모 입장으로서는 보상을 해줘야죠. 자식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노은주 씨는요? 네. 그 학생은 충분히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내가 폭행을 함으로써 상대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모가 일단은 형사적인 책임이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다 져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꼴통은? 네, 제 생각은요. 학교에서 그 폭력은 보통 상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잘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가족의 가정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부모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인지를 하든 못하든 뭐 저 행위는 벌어진 거고 부모는 당연한 책임이다. 근데 얘는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자, 동미 씨는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네. 이 학생이 어떤 제재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은 학부모도 아직까지 아이를 키우는 교육 시기이기 때문에 학부모도 같이 그 어떤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처벌을 받는다. 네네. 아니 저 물어줘야 된다. 네네네. 자, 이 중에 그 답이 있습니까? 예, 그 정답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제가 이 문제를 드리면서 책임 능력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네. 이 책임 능력의 존부에 따라서 부모의 책임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고등학교 학생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그건 사실 고등학생 자신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학생한테 책임 능력이 없다면 그건 이제 부모 책임으로 넘어갈 단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을 보면은 그 가해자의 부모들은 우리 아들은 책임 능력이 있고 얘는 다 알고 한 짓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책임을 지지만 부모 같은 경우는 배상 책임을 안 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재산이 없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이 나갈 일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일단 대법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의 책임이 과연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고 봤고요.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의 위반과 그 자녀의 불법 행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그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아이가 평소에 같은 반 학생들을 많이 괴롭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고 아하. 그래서 부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아이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 과연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가는 좀 달리 검토해 볼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아이의 잘못은 다 부모의 잘못이니 부모가 책임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핵심은 갑돌이가 평소에 다른 반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부모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공부 우선시보다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인성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지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대로 해라. 예.